국민이 국가기관의 실상을 고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 등을 문서로 제출한 민원서를 바로 청원서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 청원서를 모아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서는 천민이나 양반을 막론하고 관청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생활상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한데요. 자, 청원서로 엿보는 옛세상, NTS 스페셜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양반과 평민, 그리고 천민으로 엄연히 신분의 격차가 존재했던 조선시대. 하지만 천민이나 양반을 막론하고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백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땐 관청에 청원서를 제출해 해결했습니다. 청원서가 실물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 초기 때 것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남아있던 그런 청원서들은 이제 우리가 연대기 사료, 고려사라든가 삼국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당시 삼국시대에는 당나라의 당률이라는 그 법령을 갖다가 개수를 하게 되는데요. 당나라의 당률을 보게 되면은 그 당률 자체에 청원서를 올리는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치자고 한다면은 삼국시대에도 이미 청원서나 또는 서장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는 양반이나 평민은 물론 천민까지 자신의 민원을 적어 상소문을 올렸던 문서인 만큼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문서인데요. 백성들이 나라의 좀 요구사항, 요청사항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라와의 소통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유물을 통해서, 박물관 전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청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청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작성되었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청원서에는요, 주로 이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분묘소송 그 청원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상의 묘소를 갖다가 명당에다가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당에다가 조상의 묘를 썼을 때 그 명당은 또 다른 사람들도 탐을 내게 되겠죠. 그 조상의 명당에다가 다른 사람이, 명당의 그 묘소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조상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묻는, 그 한자로는 투장 또는 투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분묘에 대한 그런 소송이 많았고요. 이 밖에도 토지세를 이웃 주민에게 전가시킨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청원서부터 체납 세금으로 인한 소의 소유권 분쟁을 다룬 청원서 등 다양한 청원서들이 있는데요. 특히 청원서에는 청원하는 내용과 함께 담당 관리의 직함을 쓴 책관, 오늘날 서명에 해당되는 서합이 들어가 있어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죠. 조선시대 때는 그 지금처럼 행정과 사법이라는 그 구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원서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어떤 형사사건 또는 민사소송사건 이런 것들은 사법적인 개념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도 그 청원서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그 사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 이제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세금이라든가 각종 그 민원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행정관청에다가 청원서를 내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군현이나 또는 감령 또는 뭐 높게는 왕에게까지 이렇게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특별한 문서도 아닌 청원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보관돼 왔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조선시대 때 청원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묘소송, 그리고 효자, 정려 이런 그 청원, 그리고 조세라든가 또 세금 이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청원의 어떤 내용들은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권리 보호,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보호하려는 그러한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청원서들이 그 청원서를 작성한 청원인의 그 대에서만 유지되고 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향후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전해져서 자신들의 권리라든가 가문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해서 그 증빙 문서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백성들의 다양한 청원 내용. 이렇게 청원서는 청원서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그 시대의 사회상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청원서를 지출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옛날 자료도 많이 전시해 주셨고 종류별로 많이 잘 분류돼 있어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사회였던 조선에서도 세금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세금에 대한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소지나 발괄, 등장이나 상서 같은 제도를 통해서 위쪽에 좀 더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놀랐고요. 세금의 종류나 세금의 역사에 대해서 국사 시간에 배우던 것보다 더 자세히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좀 더 세금이 가지고 있는 좀 활용성, 좀 필요성 같은 거에서 좀 더 확실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조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위정자들이나 그리고 조세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그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나 각각의 위치에서 어떠한 바를 지향해야 될지를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전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세박물관에서는 이렇게 특별기획전 외에도 세금의 역사와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조세박물관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